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50대 후반 주부이고 저희 시고모님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의상 시고모님의 호칭은 고모님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고모님이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었는데요. 그 나이대 어른들이 다 그렇듯이 아들을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고모님은 결혼 후 얼마 동안은 딸만 둘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럽게 살다가 나중에 막내 아들을 낳아서 그나마 살만해졌다는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랬으니 정말 귀하게 키웠겠죠. 중간에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자식들 키우셨고요. 딸들이 워낙 착해서 고모님이 일을 하러 가면 딸들이 아들을 돌봐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고모님은 열심히 사셨고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자식들은 다 잘 성장을 했고 큰 문제도 없었고요. 아들도 귀하게 자라긴 했지만 성격이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 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부터 변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우선 결혼을 하겠다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는 성격도 참 좋았고 처음 만난 날부터 고모님에게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살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착하기만 했던 고모님도 그런 며느리가 마냥 좋기만 했었고요. 그리고 고모님이 제일 고마워했던 부분이 어머님, 저희 결혼하고 나면 꼭 같이 살아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좋아서 같이 살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말하곤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했었어요. 며느리가 어찌나 살가운지 딸보다 더 잘한다고 했었어요. 고모님은 처음에는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니 따로 살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님이 이렇게 혼자 계신데 신경 쓰여서 저희만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돈도 없어서 저희가 어머님께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 갈 곳도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모님이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준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극구 사양을 했다고 해요. 고모님은 그런 며느리가 예쁘다며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고요.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살림을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음식을 그렇게 잘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고모님에게 주시곤 했대요. 그리고 고모님이 집에 혼자 계신데 외로우시다며 친구분들과 친척들까지 다 초대해서 맛난 음식들을 자주 대접하기도 했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고모님의 며느리를 입에 닳도록 칭찬을 했을 수밖에요. 다들 그런 고모님을 부러워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들을 그렇게 구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정말 잘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모님의 딸들의 아이들까지 그렇게 살뜰히 챙겼었는데 아이들의 입학식, 졸업식 그 밖에도 생일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잊지 않고 꼭 챙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모님은 며느리에게 푹 빠지셔서 며느리 말이라면 그냥 다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란 동물이 참 간사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모님 며느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웠던 것이 며느리는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고모님이 너무 불쌍하네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아마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느리는 철저하게 연기를 했고 가족 그 누구도 그러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모님이 저희 시댁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 헛살았다, 헛살았어 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봉지를 내동댕이 쳐버렸는데 시어머님이 자세히 보니까 풀빵이랑 호떡 같은 것이 들어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터져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고모님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입을 굳게 다물고 계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고모님을 우선 방에 눕히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드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눈물만 흘리셨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 고모님의 며느리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죄송한데 저희 시어머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혹시 거기 계신가 해서요.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걱정이 되어서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지금 여기 누워만 계시네. 그런데 눈물만 흘리시며 말을 안 하시는데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혹시 자네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가? 라고 말을 했고 고모님의 며느리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네? 저희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왜요? 그럴 리가요. 아침에 친구분 만나러 가신다고 기분 좋게 가셨는데요? 라고 말을 하며 바로 저희 시어머님 집으로 오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고모님에게 가서는 형님, 지금 형님 며느리가 전화했는데 우리 집으로 형님 모시러 온다고 하네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 형님 며느리도 전혀 모르는 눈치던데? 라고 물었는데 고모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럼 못돼 처먹은 곳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혹시 고모님이 치매가 온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라면 좋아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 갑자기 그랬으니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고모님은 그 뒤에도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답답해서 고모님에게 형님 내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요? 형님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형님 오늘이 며칠이요?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는 거죠? 라며 정말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고모님은 더 큰 소리로 땅을 치며 울어버리셨고요. 그렇게 잠시 후 고모님의 며느리가 왔는데 고모님은 방문을 굳게 닫아버리시고는 이런 못돼 처먹은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거라! 라며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 시어머니는 고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고모님의 며느리에게 나한테도 말을 안 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만 돌아가게. 연세도 있으셔서 더 힘들면 안 될 것 같네. 내가 자네 시어머니 진정되면 한번 물어봄세. 나랑 같이 있으니 걱정 말고 우선 돌아가게. 라고 말을 했대요. 고모님의 며느리도 많이 놀란 듯 했는데 울먹울먹 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모님은 시아버지를 붙들고 다시 대성통곡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런 고모님에게 누님 도대체 무슨 일이오? 말을 해야 알지. 이리 울기만 하면 어쩌우?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요 제발. 이리 울지만 말고. 이러다 나도 말라 죽겠소. 라며 물었고 고모님은 그런 시아버지의 물음에 힘겹게 입을 여셨는데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동생, 내가 정말 창피스럽고 분이 나서 못 참겠네. 며느리 그것이 아주 못돼 처먹은 것이었네. 라고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고모님에게 시아버님이 아니 누님, 시방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누님네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을 하셨는데 고모님이 주먹을 힘껏 쥐시더니 가슴을 마구마구 치시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동안 우리를 다 속인 거라니까. 구미호도 그런 구미호가 없다니까. 라며 다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이모님을 그저 멍이 바라만 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고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우선 진정을 시키고 시원한 물을 가져다 드렸고 고모님은 그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동생, 내가 글쎄 아침 일찍 친구 집에 마시를 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괘씸한 것한테는 점심까지 먹고 올 것이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 갔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나가봐야 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일찍 집으로 왔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 괘씸한 것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구만? 이라고 단숨에 말을 하시고는 숨이 차셨던지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그런데 이것이 현관문을 열어놓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쎄 내 욕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그냥 작은 험담이면 이해하네. 늙은 시엠이 데리고 달려니 힘이 들지 않았겠는가? 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는데 다음은 고모님 며느리와 친구의 대화 내용으로 대략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야, 너네 시어머니가 웬일로 친구네 집에를 다 갔냐? 웬만하면 밥은 집에서 먹는다며? 너도 참 대단하다, 야. 하루 삼시세끼를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야. 대단하긴. 나는 시어머니 재산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늙은 여우가 돈이 진짜 많긴 많은 것 같더라. 서랍에 통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했고 며느리의 친구는 와, 너 옛날부터 독한 줄을 알았는데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말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근데 늙은 여우가 식탐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 해대느라 힘들기는 해. 먹는 거 보면 한 100살까지는 거뜬히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요즘은 짜증이 조금 나기도 해. 그럼 며느리의 말에 친구는 그럼 우선 분가라도 한다고 해. 분가만 해도 숨통이 조금은 튀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색을 하며 미쳤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나는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이 집 가족들 다 나한테 넘어왔어.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너 이러는 거 니네 남편도 알고 있는 거냐? 라고 며느리의 친구가 물었고 며느리는 당연하지. 그 사람이 나보고 잘만 하면 이 집 재산 다 내 거 되니까 잘 참으라고 한 건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고모님은 오금이 저려서 더 들을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문 앞에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며느리가 한마디를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늙은 여우가 어디만 갔다 오면 그렇게 풀빵 같은 거를 사와. 맛도 없는 거를. 왜 자꾸 사오는 거냐? 내가 지금 그딴 거나 먹게 생겼냐고. 돈도 많은 할머니가 꼭 그런 싸구려만 사다 줘. 나한테 음식을 맨날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좀 비싼 것 좀 사올 것이지. 진짜 짜증나지 않냐? 라며 아주 고모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고모님은 택시를 타고 저희 시댁으로 오셨어요. 그때 손에 들고 왔던 풀빵과 호떡을 왜 그렇게 던져버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였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하나라고 귀하디 귀하게 정성스럽게 키워놨는데 아들이 그러고 있었으니 고모님이 그렇게 쓰러져서 울기만 할 만도 했지요. 저희 시부모님은 고모님을 끔찍히 생각하셨어요. 고모님이 시부모님에게 정말 잘하셨거든요. 마치 부모님처럼 시부모님을 챙기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저희에게도 늘 고모님 잘 챙기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고생만 한 고모님에게 정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정말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모님을 끌어안고 한동안 눈물까지 흘리셨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고모님의 복수가 시작되었는데요. 고모님의 며느리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서 우선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미리 알면 안 되기에 잘 이야기를 하고는 시부모님 집에 잠시 모시고 있겠다고 말을 하고 시아버지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희에게도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셨고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뭐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시부모님과 고모님만 알고 있었고 가족들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또한 저희한테는 어떠한 말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엄중한 말씀도 있었고요. 저는 그저 시부모님의 지시에 그냥 조용히 따를 뿐이었어요. 고모님의 며느리가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인지 저에게도 전화를 했었는데 저는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근데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할까 봐서요. 그렇게 얼마 뒤 많이 안정이 되신 것인지 고모님이 고모님 댁으로 돌아가셨고 집을 너무 오래 비우게 되면 의심을 할 것 같다는 시아버지 조언에 따라 집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기 전 고모님은
나는 그 나쁜 것들 얼굴 못 본다. 그 영악한 것들 얼굴을 보면서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단 말이냐. 라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고모님에게 누님 가서 조금만 참아봐요. 내가 되도록 빨리 처리할게. 여기 이대로 있으면 그놈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소. 우리 조금만 참아 범세. 라며 고모님을 달래서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뒤 더욱 빠르게 움직이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셨는데 우선 현재 살고 있는 고모님의 집을 팔아버리셨어요. 시아버지가 부동산에 부탁을 해서 우선 날짜를 잘 조율하셨고 고모님은 귀금속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가방에 담아서 저희 시댁으로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고모님은 그냥 몸만 나오셨는데 그렇게 집을 나오시게 된 거죠. 이미 중요한 물건들은 다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 옷이랑 이런 것은 버리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고모님은 저희 집에 머물지도 않았고 저희 시부모님이 마련해 놓은 집으로 들어가셨죠. 이미 시부모님이 다 준비를 해두셔서 불편한 것은 없었던 듯 합니다. 당분간은 저희 시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면 안 좋다며 왕래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모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말을 했죠. 너 내 말 잘 듣거라. 그 집 팔았으니까 빨리 이사갈 준비해야 할 거다. 그 집 산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빨리 비워줘야 할 거야. 라고 말을 했고 고모님의 아들은 난리가 났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을 팔다니.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엄마 혹시 치매야? 라며 기리기리 뛰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고모님은 내가 차라리 치매가 와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면 좋겠다 이놈아. 니네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나서 내가 혼자서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 어미 죽을 때만 기다리는 아들 며느리랑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이놈아. 다시는 이 애미 찾지 말거라. 라고 말을 했고 고모님의 아들은 엄마 잠깐만 엄마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고모님이 그런 아들에게 그건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 이놈아. 왜 나한테 이 난리야. 그리고 네 마누라한테 그동안 연기하느라 고생했다고 전해라. 아주 악질도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 라며 말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추가했는데 너 그 집에서 빨리 나가야 할 거다. 약속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 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 고모님 아들은 저희 집에 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어요. 저희 시아버지에게 우리 엄마 어딨어요? 어디 있냐고요? 외삼촌 알고 있죠? 라고 물었고 저희 시부모님은 절대 모른다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고모님의 아들은 기리기리 날뛰면서 빨리 말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 시부모님에게 외삼촌이 엄마 재산 욕심내서 빼들렸죠? 도대체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요? 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 시아버님은 결국 그런 조카의 뺨을 내리쳤네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로밖에 못해?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엄마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그놈의 재산만 생각하냐? 네 엄마가 왜 집을 나갔나 잘 생각해봐 이놈아. 라고 벼락이 내리치듯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계속 난동을 피워서 저희 남편이 가서 끌어내야만 했어요. 며칠을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살던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쫓겨났겠죠? 돈이 없으니 어디 월세방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네요. 고모님의 아들은 그 뒤에도 계속 고모님을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어요. 시부모님과 고모님이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절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딸들한테까지도 절대 알리지 않았던 것인데요. 나중에 한참이 지나고서야 딸들하고는 왕래를 했지만 모든 것은 아들한테 비밀로 했었죠. 지금은 고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들한테는 재산을 하나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딸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말만 들었어요. 아무래도 자식 잘못 키운 것에 대한 후회와 회한을 그렇게나마 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에게도 재산을 조금 남기셨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카가 외삼촌이 돈 빼돌렸다고 그 난리를 치고 갔는데 절대 안 된다고요.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내가 안 받아서 서운하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뭐 저희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주신 건데 저희는 그냥 별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고모님 아들이 돈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며 돈이 참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돈에 미쳐서는 길이길이 날뛰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뒤 고모님의 아들은 그 며느리와 이혼을 했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저도 자식이지만 사람들 참 무섭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희 시부모님은 돈이 많은 것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가끔 한숨을 쉬십니다. 그러게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요? 물론 모든 자식들이 이러하진 않겠지만 부디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키워준 부모에게 이러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